예, 안녕하세요. 시진핑은 남아공에서 도망가 버렸고, 이 푸틴 이후의 상태, 포스트 푸틴을 바라보는 포스트 푸틴 그룹은 프리고진을 죽였고요. 우크라이나는 힘겹게 싸우는 중입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 남아공 브릭스에 시진핑이 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개막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참석해서 주도해서 연설을 하게 돼 있는 포럼에는 얼굴을 안 비쳤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은 주로 이 회의에 참석한 다른 나라 정상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시진핑이 삐졌다. 그런데 시진핑이 그런 거에 삐질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화통 붙잡고 어디가 전화해야 될 일이 있었다. 그리고 신경을 많이 곤두세워야 될 일이 있었다. 그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꽤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시진핑이 베이징을 출발해서 남아공을 가는 날 아침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예, 싱가포르의 친중 매체 자오바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콩의 친중 거물, 뭐 나름 거물이에요. 그 정도면. 예. 류멍숑이 기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11차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평통 뭐 해외에 있는 평통 자문위원 중에 이제 초거물이죠. 미주 예를 들어서 미주 평통의 위원장이다. 현지 위원장이다. 그러면 상당히 거물이죠. 뭐 그런 급의 인사인 거예요. 홍콩 쪽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친중 인사죠. 친중 인사가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친중 매체에 대고 시진핑을 아주 자근자근 밟았습니다. 그 기고의 제목은 문제는 경제에 있지만 그 경제 문제의 뿌리는 정치에 있다. 그겁니다. 여기 지금 기고문의 제목의 뜻이. 내용이 아주 살벌합니다. 최고 정치 권력자가 정치 투쟁만으로 경제 발전을 뭉갰다. 제로 코로나는 모택동이 수천만을 굶겨 죽인 대학진이나 혹은 수천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식 문화를 전문 지식을 한 10년 정도 퇴보시킨 문혁과도 같다. 모택동 스타일이 부활해서 중국을 파탄으로 몰았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혁명 1세대를 계승했다고 하는 시진핑과 같은 혁명 2세대는 과연 시장경제와 법치와 정치적 민주주의 등으로 이루어진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제 참 날짜가 묘하네요. 예, 날짜가 묘하네요. 진짜 시점이 묘합니다. 시진핑이 베이징을 비우고 남아공을 간 날 이런 걸 썼습니다. 지금 중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백모세 탈출도 뭐 국내 유튜버 중에 중국의 심각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분하게 해설을 함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뒤지지 않은 그런 거고 요즘은 오히려 제가 별로 안 하죠. 옛날에 다 해놔갖고 몇 달 전에. 예. 이걸 이제 도표로 말하면 이제 이 도표는 제가 처음 그리는 거죠. 예. 중국의 부동산 주택 경기가 이제 붕괴를 했죠.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비어있는 집이 6천만 채니 뭐 1억 채니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GDP의 30%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돈을 다 묻어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어쩌다 알거지의 빚장이에요. 계속해서 저건 내야 되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도 아직 남아있고 분양금이 그러니까 주택융자가 우리랑 달리 그러니까 계약 끝나면 바로 아직 건설 시작하기 전부터 분양금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주택융자를. 은행이 바로 주택융자를 해준다고요. 아직 안 끝났는데도 우리는 은행이 안 해주죠. 주택융자를. 아직 건물이 끝나서 입주가 이렇게 완공이 안 떨어지면 주택융자가 안 나오죠. 우리는. 얘들은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소비가 붕괴하죠. 재산이 다 주택에 묶여 있는데 주택이 개판 났으니까 소비가 붕괴하죠. 예. 뿐만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지방 재정이 붕괴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지방 재정의 한
40~50%를 이 그 부동산 매각한 거, 그걸 이제 랜드 컨세션인가 랜드 그러니까 이 땅을 아무튼 내준 것, 그 지방 정부가 거기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 정부 재정의 상당액이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이거든요. 그럼 교부금을 제외하고 지방이 자체적으로 올린 수입, 지방 자체 수입의 몇 프로냐를 따져보면 이게 한 70~8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붕괴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지방 재정의 부채 상환 능력도 붕괴하죠. 그리고 이 지방 재정의 부채라는 게 공식 부채 플러스 LGVP 해가지고 이 LGFV, 그러니까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이거 제가 아마 제일 먼저 말한 사람 중에 하나죠. 지방 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야, 너희 함부로 그 채권 발행하지 마 하고 시키니까 지방 정부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우죠.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에 땅을 내준 걸로 해요. 그럼 땅값을 받아야겠지. 그럼 그 땅값은 LGFB가 땅값을 어디서 돈을 찍어서 줄 수 없으니까 그 받는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죠. 그래놓고 이제 그 땅을 가지고 건설사한테 다시 땅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LGFB가. 그걸 못 넘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LGFB가 땅만 잔뜩 끌어안고 빚만 잔뜩 끌어안고 있는 상태가 되죠. 이게 뭐 몇 조 달러라는 거 아닙니까? 6조, 7조, 8조 달러. 그래서 공식 부채까지 합치면은 뭐 이게 13조, 14조 달러, 뭐 2경, 3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 합쳐서 공식 부채 플러스 LGVP가 두 개를 합치면 골드만삭스는 23조 달러 보고 있죠. 그래서 한 3경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붕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금융 대혼란이 일어나죠. 이제 요새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은행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못 내주는 상태, 혹은 투자금융회사가 만기 상품에 대해서, 국영투자금융회사가 만기 상품에 대해서 상환을 못하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금융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생산에 이게 타격이 가요. 저기 그 돈을 써야 될 생산업체들이 소비가 붕괴하니까 이제 더 그렇고, 이게 좀 잘못 그려졌네요. 소비 붕괴 때문에 생산 붕괴. 이게 거꾸로 가야죠. 화살이. 제가 급해갖고. 그래서 이게 서로 그 다음에 금융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또 소비가 또 붕괴하고, 왜냐하면 돈을 은행에서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거꾸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폭망의 악순환 구조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거를 블룸버그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파이럴이 만들어졌다. 악순환 구조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커다란 위기죠. 또 기회이기도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기죠. 엄청난 위기죠. 우리가 중국 경제랑 깊게 엮여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기회죠. 중국이 약화돼야 북한을 자유화시킬 찬스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좀 주저앉아야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에서 좀 활개를 치고 다니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가 있죠.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나라하게 중국의 진실을 좀 까발리기도 하고, 어떨 땐 뭐 좌빨 이런 용어도 쓰고, 그러니까 광고 붙이기가 좀 껄끄럽겠죠.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은 보다 좋은 컨텐츠, 보다 좀 이렇게 잘 깊게 들어간 컨텐츠를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설명드리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프리고진이 뭐 이상하게 죽었죠. 프리고진이 이상하게 죽었는데, 이걸 두고서 이제 뭐 푸틴이 뭐 드디어 이제 손을 봤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달 전에 이제 그 쿠데타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이 마감을 지었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게 새로운 정치 위기 챕터가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콘스탄틴 에게르트라고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벨레의 모스크바 특파원이 역시 같은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새로운 정치 위기의 시작이고 이제 정변이 일어나면 푸틴 제거까지 간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 But on the other hand, some commentators are saying that basically the procrastination still cost Putin a lot of his prestige. Moreover, one of the wits wrote on Twitter about 15 minutes ago, the only conclusion from that is next time you stage a coup, go all the way. And frankly, there is another consideration. What we've seen, some people will call, at least the lawyers I spoke to, would call an extrajudicial execution of 10 Russian citizens in a civilian airplane by Russian air defense in a vast bureaucracy that Putin that helps Putin to run Russia. This is a huge breaking of all the rules. You don't do that like that. And in this respect, I think maybe we see a beginning of a new crisis in Russia rather than the end of the Prigozhin rebellion. 네. 이 러시아 정치 구조도 그렇고 중국 정치 구조도 그렇고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대중을 탈정치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탈정치화된 대중이 핵심이에요. 그럼 대중을 탈정치화시키려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딱 포위해 놓고 이데올로기를 딱 포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평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냐면 그 정치에 신경 쓰고 그냥 돈 벌고 살면 돼. 그럼 내 생활은 나날이 좋아져. 이런 상태로 대중을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중국 같으면 투표권이 없죠, 아예. 투표권이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런 중국 그 조선족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왜 우리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중국에서도 투표 안 하는데. 예. 우리가 중국 인민을 위한 정치, 시민 정치 교양학교인가? 대한민국이? 네. 아무튼 이런 일이죠. 그래서 탈정치화를 시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에 신경을 끄면 내 생활이 나날이 개선된다. 이런 것이 이제 중국의 국가와 주민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민족주의 공산당 이데올로기로 포획을 해서 우리가 다 정치는 이쪽에서 다 하니까 넌 알아서 탈정치화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건데 러시아는 똑같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극우 막가파죠. 예, 민족주의 막가파인데 여기는 이제 그 러시아 정교 이제 말하자면 십자가를 흔들죠. 예, 성호를 긋고 예, 그래서 우리 러시아가 우리 모스크바가 제3 로마다. 예, 우리가 기독교 정신 이런 도덕적 보수주의 이거의 화신이 바로 러시아고 우리 러시아가 인류를 구원한다. 뭐 그래서 모스크바가 제3 로마다. 뭐 이런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납게 밀어붙이면서 일반 대중을 포획해서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그 탈정치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 구조 그러니까 막가파 극우가 막가파 극우 및 그 이데올로기로 일반 대중을 포획해서 탈정치화시키는 요 탈정치 구조 요 이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푸틴 올리가르히 친위 세력도 거기 위에 올라타 있고 관료 군인 전문직도 거기 위에 올라타 있어요. 한편 개혁파는 러시아인의 한 10%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예 이 구조 바깥에 분리돼서 고립화되어 있는 거예요. 추방당에 따돌려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프리고진을 죽였다. 이건 극우 막가파의 최고 상징을 죽인 거고 최고 막가파 극우 막가파의 최고 존엄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5개가 다 이제 흩어져서 제각각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정치화된 대중 따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극우 막가파도 이제 빈정이 상해가지고 풀 죽어갖고 따로 돌아가고 개혁파는 이제 옛날처럼 원래 따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푸틴 올리가르히 친위 세력 따로 돌아가고 관료 군인 전문직 따로 돌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가 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과연 푸틴이 죽인 게 맞냐.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거 푸틴이 죽인 게 아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다시 한번 요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극우 막가파의 민족주의 럽봉 세뇌로 예, 이 대중을 포획해서 탈정치화시킨 겁니다.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 위에 푸틴 올리가르히 친위 세력이 올라타 있고 그 다음에 뿔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관료 군인 전문직이 올라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악마의 염소의 그 구조죠. 예, 염소 대가리 구조죠. 그리고 개혁파는 바깥에서 혼자 따로 고립돼 있는 거예요. 예, 이 구조였던 거예요, 원래. 원래 이 구조인데 이게 이제 그 극우 막가파의 최고 존엄, 상징, 아이콘 프리고진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우 막가파가 힘이 쭉 빠지겠죠. 뭐 허탈하지. 야, 우리 같이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때려잡겠다고 군이 방공망으로 미사일을 쏴서 아예 같이 타고 있던 사람까지 싹 몰살시켜? 뭔 놈의 나라가 이러냐. 기운이 쪽 빠져가지고 쪼그라들어서 혼자 따로 놀게 된다고요. 극우 막가파가. 그러니까 탈정치화된 대중은 이제 그 울타리 바깥으로 이제 풀려난 거예요. 더 이상 세뇌가 안 되는 상태로. 그 개혁파는 원래 따로 놀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뿔이 밑에 대가리 해골이 있었는데 해골이 없어져 보니까 두 뿔이 각각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푸틴 올리가르히 친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뿔이고, 다른 하나는 관료 군인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뿔이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가 된 거죠. 푸틴이 좀 이상한 발언을 했죠. 프리고진은 능력이 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인물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뉘앙스를 담고 있는 발언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푸틴이 우크라를 철수해서 종전할 생각이 없으면 극우 막가파의 상징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우 막가파는 종전을 할 때는 걸림돌이에요. 만약에 종전할 생각이 있으면 극우 막가파 잡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크라에서 완전 철수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극우 막가파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은 좀 속썩이긴 하지만 전쟁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영광과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극우 막가파가 옆에서 북치고 장구 쳐주고 행진 나팔 불어주잖아.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플러스 쪽이 좀 높아. 그럼 자, 푸틴이 그러면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해봤지. 야, 푸틴 제가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싹 철수하고 종전할 생각이 있는 거야? 그렇게 바보 아닐 텐데. 푸틴이 만약에 프리고진 아니라 프리고진 할아버지까지 다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를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면 철수하고 종전을 하면 푸틴은 정치 생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쟁을 계속할 때는 비록 속썩이는 프리고진이지만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진군 나팔 불어주는 말해 바람잡이 도움이란 말이에요. 극우 막가파가. 죽이면 안 되죠. 그럼 이게 누가 죽인 거야? 국방부랑 회의하다 나오고 비행기 탔다가 죽었다며. 저는 군부나 FSB 안에 포스트 푸틴 그룹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을 감히 거기에 대해서 대들고 말이지. 반란을 일으켰던 자가 저렇게 뻔뻔하게 말이야. 모스크바를 드나들고 국방부를 드나들면 나라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하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푸틴 옹호를 위장을 하죠. 겉으로는. 저래도 그렇게 해요. 그 자리면. 그러나 내심은 뭐냐. 이 전쟁 그대로 못 가. 결국 러시아가 져. 그러면 푸틴 골로 가는 거야. 포스트 푸틴 체제야. 그런데 그때 프리고진 같은 놈 살아있으면은 포스트 푸틴 체제를 그냥 또라이같이 장악을 해서 또라이같이 러시아를 마음대로 끌고 갈 거야. 저거 못 참지. 죽여? 세계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백모 혼자니까 알아서 받아들이십시오. 저 어디서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저 좌빨들, 저 어드커커만 전체주의 집단의 행태, 그런 집단 안에서 사는 자들의 그 사고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몇십 년 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즉 관료 군인 전문직 저쪽에서 죽인 거예요. 이쪽에서 죽였는데 관료 군인 전문직 쪽에서 여기서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전쟁에서 결국 러시아 패배한다. 다 물러나게 된다. 크리미아까지.
싸그리 다 물러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상태가 돼. 그 포스트 푸틴 상태가 돼. 얘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 푸틴을 잡아주겠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포스트 푸틴을 대비하는 그룹이에요. 그 상태에서 보면 프리고진은 그런 상태 때 나라를 망칠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놈은 미리 싹을 잘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싹을 자르면 또 편한 게 아니 각하를 옹위하기 위해서 죽인 거 아니야. 푸틴을 옹위하기 위해서. 푸틴이 야 죽여라고 명령을 차마 못 내리는 거를 푸틴의 속내를 읽고 푸틴의 충성을 하기 위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틴은 모든 의혹을 다 뒤집어 쓰면서도 야 그거 내가 지시한 거 아니야. 나는 그 프리고진 그냥 그렇게 살리려고 그랬어. 근데 밑에 애들이 나한테 충성한다고 죽인 거야. 그런 말을 못하죠. 쪽팔려서. 해명도 못하고 독박 쓰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체제가 이거 원심력이 무시무시하게 작동하고 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은 폭망 그 악순환 구조에 들어간 거예요. 오죽 들어갔으면 시진핑이가 그 국내에서 펼쳐지는 이상한 일 처리하느라고 전화통 붙잡고 끙끙 앓느라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갔다가 회의장을 불참했을 정도냐. 자,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챕터로 들어간 거다. 이제 푸틴 이후 포스트 푸틴을 생각하는 그룹이 푸틴 이후 상태에서 가장 속속일 게 확실한 프리고진을 무참하게 잡아 죽이고 모든 책임은 또 푸틴한테 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뻔뻔하게 그런 짓들이 펼쳐지는 희한한 상태가 됐다. 두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우크라이나도 또 이게 만만치 않죠.